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 바로 차세대 배터리 혁명의 심장부에 있는 엠프리오스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고요. 또 숫자로 증명되는 성장세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높은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부담하고 또 대규모 투자 때문에 리스크도 만만치 않거든요. 과연 엠프리우스, 배터리 업계의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냥 기대감만 너무 높은 좀 위험한 투자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실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우리 투자자로서 뭘 봐야 할지 그 그림을 한번 명확하게 그려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주고 영화에서처럼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전기차 한 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그런 세상이요. 근데 왜 이런 기술들이 아직 우리 일상에 확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모든 미래 기술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단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현재 배터리 기술이 가진 명확한 한계 때문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에너지 병목 현상을 우리가 풀겠다 하고 야심차게 시장에 등장한 회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엠프리우스입니다. 이 회사는요, 그냥 기존 기술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시장의 판을 통째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술이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엠프리우스 기술의 심장, 그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음극 배터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는 음극 소재로 흑연이라는 걸 써왔거든요. 근데 엠프리우스는 이걸 실리콘 나노와이어라는 아주 혁신적인 신소재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에너지 밀도를 기존 배터리보다 거의 2배, 최대 450Wh/kg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똑같은 무게의 배터리로 2배 더 오래 날고 2배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성능이 좀 좋아진 게 아니라 배터리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수준의 도약인 거죠. 그럼 엠프리우스가 지금 뭘 팔고 있는지 한번 보죠. 주력 제품 라인업인데요. 먼저 시코어라는 제품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450W/kg이라는 엄청난 에너지 밀도에다가 단 6분 만에 80%를 충전하는 초고속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용 드론처럼 작전 중에 빨리 재투입해야 하는 국방이나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정말 인기가 많겠죠. 그리고 시맥 시리즈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에너지 밀도를 500W/kg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아예 전기 비행기나 초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결국 이 기술의 핵심 가치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슬라이드 마지막 줄에 나와 있듯이 기존 배터리를 그냥 엠프리우스 배터리로 바꾸기만 해도 비행시간이나 주행거리가 최대 100%,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30분밖에 못 날던 정찰 드론이 1시간 동안 임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정말 혁신적이죠? 그런데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한테는 기술만 좋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돈은 잘 벌고 있을까? 재무 상태도 이 기술만큼이나 멋질까요? 지금부터 엠프리우스의 성장,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냉정하게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기분 좋은 소식부터 보시죠. 2024년 연간 매출 성장률이요. 무려 플러스 166.95%입니다. 10%, 20%가 아니고 세 자릿수 성장이에요. 이건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엠플리우스의 기술이 그냥 연구실에만 있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고객들이 돈 주고 사가는 강력한 수요가 있는 기술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죠. 이제 그 반대편을 볼 차례입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순손실은 4,5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적자를 냈습니다. 물론 대규모 공장도 짓고 연구개발도 해야 하면 성장 초기 기업한테 적자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는 엠프리우스가 스스로 이익을 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는 걸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재무 상태를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이 표를 하나씩 짚어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동 비율이 6.0이에요. 보통 2만 넘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6.0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돈 갚을 능력,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래 예상 매출 대비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Forward EV 세일즈 비율은 25배나 됩니다. 이건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너무 높게 보고 있고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2025년 잉여현금 흐름 추정치는 마이너스 5천만 달러입니다. 공장을 크게 짓느라 현금 소모, 흔히 말하는 캐시 번이 아주 심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목이 정말 흥미로워요. 지난 1년간 내부자들이 200만 주가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 이건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혁신적인 배터리 시장에 엠프리우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면서 막 도전하고 있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서 엠프리우스가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엠프리우스가 지금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지부터 보죠.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매출의 40%가 UAV나 항공 분야에서, 그리고 30%가 전기차와 국방 분야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엠프리우스의 아주 영리한 전략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일반 소비자 시장보다는 가격은 좀 비싸도 성능이 최우선인 그런 특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마진이 훨씬 높은 항공 우주나 국방 시장을 먼저 뚫어서 기술력도 인정받고 돈도 벌고 나중에 대량 생산 준비가 딱 끝나면 그때 일반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엠프리우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전고체 배터리로 유명한 퀀텀스케이프나 리튬 메탈 배터리의 SES-AI 같은 경쟁사들, 아직 매출이 거의 없는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엠프리우스는 이미 상용화에 성공해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12개월 동안 5,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성장을 현실로 만들고 있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 상용화의 벽을 못 넘고 사라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엠프리우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매출이야말로 다른 어떤 기술적인 설명보다도 더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엠프리우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즘 회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회사의 맥박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하반기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인데요. 이걸 그냥 하나하나 따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의 연결된 스토리로 보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9월에 주요 고객사로부터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80억 원짜리 반복 주문을 따냅니다. 우리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주문한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10월 6일 AMD나 인텔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던 재무 전문가를 CFO로 영입해요. 이건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이 바로 반응해서 10월 15일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불과 이틀 뒤에는 항공 우주 기업이랑 대규로 파트너십까지 발표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터져나온 호재들을 보세요. 사업이 완전히 본 궤도에 올랐다는 강력한 증거들이죠. 방금 말씀드린 뉴스 중에 특히 반복 주문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고객이 제품 성능에 너무 만족해서 계속 다시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회사에 연속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이건 엠프리우스의 기술력이 진짜백이라는 것, 그리고 고객들을 완전히 자기 편로 만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아주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2025년 2분기에 527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3분기에는 729만 주로 늘렸어요. 단 한 분기 만에 200만 주 이상을 더 사들인 겁니다.
블랙록 같은 곳은 최고의 분석가들을 동원해서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지분을 이렇게 눈에 띄게 늘리고 있다는 건 엠프리우스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기술력부터 재무, 경쟁, 그리고 최근 분위기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엠프리우스를 바라보는 우리 투자자에게 가장 큰 기회는 뭐고, 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엠프리우스 투자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양쪽의 길을 다 들어봐야 해요. 먼저 기회 요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특허로 보호받는 독점적인 나노와이어 기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고요. 둘째,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기업 파트너십이나 반복 주문에서 보듯이 시장의 수요가 아주 탄탄하고요.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 지수에도 편입하는 등 국방 분야에 든든한 뒷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리스크를 봐야 한다는 쪽의 근거도 명확합니다. 첫째, 공장을 짓느라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점, 즉 높은 캐시버닝이죠. 둘째, 생산 일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공급망 리스크가 있고요. 셋째, 계획대로 대량 생산이 착착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실행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엠프리우스는 과연 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배터리 시장의 테슬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이 뜨거운 기대감과 높은 주가가 냉정한 재무 현실에 너무 앞서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결국 이 기업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과 그 안에 숨겨진 리스크 사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 각자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